며칠 만에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리고 3D 프린터로 공원을 통째로 출력해 만들고 심지어 바다 위에 떠있는 공항까지 건설하는 나라. 증강현실 기술로 건설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래 속에서 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을 보면 중국이 왜 100년이나 앞서 있다고 말하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1. 하장 대역곡 교량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다리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리가 지상 600m가 넘는 높이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높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기록을 새로 세우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세계 최고 기록도 이와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이번엔 그 기록마저 완전히 뛰어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산악지대에는 일반 건설 장비, 특히 대형 크레인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블 크레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이 케이블로 움직이는 초대형 크레인들이 다리의 주요 구조물을 하나씩 들어올려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게다가 그 한 덩어리의 무게가 최소 21,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부재들이었죠. 이렇게 무거운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했기 때문에 중국 엔지니어들은 사물 인터넷 기술과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부품이 오차없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조정할 수 있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듣고 놀랐던 프로젝트, 바로 미니 스카이시티입니다. 2015년에 중국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을 해냈어요. 고층 빌딩 하나를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딱 19일 만에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미니 스카이시티였고 그 공사 과정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의 교과서라고 해도 될 만큼 놀라웠습니다. 높이가 204m에 이르는 이 건물은 전부 모듈식 공법, 즉 조립식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건물의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놓고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가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만든 거죠. 모든 부품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되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조립식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땅 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듯한 속도였어요. 그야말로 건물이 피어오른다는 표현이 잘 맞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빌딩을 만든 같은 회사가 다음에는 무려 22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짓겠다는 계획까지 내놨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야기한 미니 스카이시티는 57층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목표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죠. 중국의 한계를 모르는 건설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3. 치쿠먼 역사 건축물 통째로 옮기기 프로젝트예요. 지하에 대형 상가, 주차장, 지하철 연결 통로를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위에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 건축 단지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다른 나라 같으면 철거부터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건물을 통째로 들어서 옮기자. 말 그대로 단지를 전체를 그대로 들어올려 이동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로봇식 유압잭 시스템이었습니다. 무려 8,270톤이나 되는 이 건축물을 수백 개의 유압잭이 조금씩 동시에 밀어올려 건물을 아예 들어서 띄운 뒤 그 잭들이 한 발 한 발 걷듯이 이동하면서 건물 전체를 앞으로 옮겨간 거예요. 건물이 완전히 비켜난 다음에야 지하 상가와 주차장, 그리고 지하철 연결 시설을 공사했고 모든 공사가 끝난 후 건물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4. 이번에는 커라 수력 태양광 복합발전소입니다. 이 시설은 중국에서도 가장 험한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은 강하게 불고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공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곳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친 난이도의 발전시설을 세워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험한 곳에 지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커라 발전소는 수력 발전도 아니고 태양광 발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소예요. 즉, 거대한 고산지대에 수력시설과 초대형 태양광 패널 단지를 함께 설치해서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 넓이가 무려 1,5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수력시설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1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게다가 모두 재생에너지 방식이죠. 그리고 이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최종 마무리되면 발전 용량은 더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이처럼 극한 환경 속에서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 이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태양광 복합 발전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영하 30도의 산 정상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미친 수준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건설용 에어돔이라는 기술이에요. 중국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처럼 방음벽을 세우거나 물 뿌리는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공사 현장 전체를 거대한 공기막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을 고안한 거예요. 이 에어돔을 설치하면 공사장 전체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됩니다. 그 결과 중장비가 내는 큰 소음도 거의 밖으로 새지 않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나 유해물질도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아요. 모든 오염 요소는 돔 내부에서 전용 필터 장치로 걸러지고 정화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중국은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이 효과가 없으면 아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중국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건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6. 포순재단 문화센터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문화예술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건물에는 건물을 보는 순간마다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포순재단 문화센터의 핵심은 바로 키네틱 파사드, 즉 움직이는 외벽입니다. 건물 외관을 이루는 수많은 패널들이 아주 천천히 파도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외벽의 결이 조금씩 달라져 보입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이 패널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물결이 흘러가는 듯한 아름다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움직이는 외벽은 단순히 멋을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층층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면서 낮과 밤,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 건물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줘요.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까랑 느낌이 달라졌네? 하고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들이 겹치면서 건물 전체에 은은한 물결 무늬가 흐르는 듯한 독특하고 매혹적인 외관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이 키네틱 파사드의 역할은 그저 건물을 예쁘게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사 종류나 공연 형태에 따라 이 외벽 패널들을 열거나 닫아서 무대 공간을 드러내거나 숨길 수 있고 건물 동쪽의 강전망 혹은 서쪽 도시 전망을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즉, 이 움직이는 파사드 자체가 건물의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7. AICT 3D 프린팅 공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55,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공원 전체가 전부 3D 프린터로 찍어낸 구조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벤치, 조형물, 쉼터, 작은 구조물 하나까지 모두 초대형 3D 프린팅 장비가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곡선, 물결무늬, 유기적인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흐르는 조각품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공원의 아주 작은 요소들까지 전부 3D 프린팅으로 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 테두리, 경사면을 지지하는 옹벽, 보도 경계석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3D 프린터가 찍어낸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공원이 단 2달 반 만에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공법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어요. 시간과 예산, 디자인 자유도까지 모두 잡은 셈이죠. 중국이 왜 3D 프린팅 건설 기술을 미래 표준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 공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거대한 공원 하나를 3D 프린팅으로 완성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이 기술을 더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8. 3D 프린팅 보도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3D 프린터로 공원을 만든다까진 이해가 되지만 다리 전체를 3D 프린팅으로 만든다 하면 누구라도 의심부터 들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실제로 해냈습니다. 상하이에 완성된 이 보행자용 3D 프린팅 다리는 길이가 거의 26m에 이르고 현존하는 3D 프린팅 다리 중 세계에서 가장 긴 규모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구조물은 단 450시간 만에 2대의 로봇 팔 프린터가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 완성했습니다. 다리 양쪽 측면에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부드러운 물결 형태의 외벽 디자인이 적용됐고, 다리 본체는 속이 빈 콘크리트 유닛 44개, 경사로 부분은 66개의 유닛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조립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공사 기간도 훨씬 짧고 비용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이런 방식의 다리를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9. 안지문화예술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디자인만 보면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에요. 그럴 정도로 설계 자체가 독특하고 도전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지붕 디자인이에요. 대나무 잎이 겹겹이 펼쳐진 듯한 형태로 자연과 현대 건축을 절묘하게 섞어낸 구조입니다. 이 대나무 잎 모양의 지붕은 건물 위에 살짝 떠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로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시가 생긴다고 해요. 또한 지붕 전체를 이루는 흰색 금속 패널이 부드럽게 물결치듯 이어져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며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적인 곡선과 현대적 소재가 아주 인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구조죠. 그런데 이 건물의 놀라움은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지문화예술센터에는 비활성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건물 내부를 자연스럽게 식히는 방식입니다. 즉, 별도의 에너지 소비 없이 비만 내려도 건물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최첨단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안지문화예술센터 전체 면적은 무려 12만 제곱미터에 달해요. 그야말로 작은 마을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죠. 이 건물은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인데 중국이 앞으로 선보일 건설 프로젝트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0. 이번에는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완지역에 지을 예정인 초고층 슈퍼타워 2동으로 이루어진 개발 계획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높이길래 라고 궁금하실 텐데 두 건물 중 더 높은 타워의 높이가 무려 1000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완공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초고층 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준이죠. 하지만 이 피닉스 타워 프로젝트가 놀라운 이유는 높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두 초고층 건물은 호수 한가운데 만들어진 인공섬 위에 세워질 예정이에요. 섬 전체 규모만 해도 약 7헥타르에 달하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 타워들이 완전한 에너지 자립형 초고층 건물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이고 여기에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보일러,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까지 결합될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SF 영화에서나 보던 건축물이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두 타워 중 하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조성되는 공중정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도시와 자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초고도 정원이라니 말 그대로 미래도시가 실현되는 느낌이죠. 중국은 이렇게 초고층 건축의 난도를 계속해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다른 나라들, 특히 초고층 경쟁을 해온 두바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죠. 11. 도시 설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입니다. 바로 스펀지시티 개념이에요. 스펀지시티는 중국이 직접 개발하고 앞장서서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계획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뛰어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 방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도시를 물과 자연을 흡수하고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도시가 직접 물을 머금고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 스펀지 도시 개념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째, 도시의 물 저장 능력 향상. 둘째, 생태 다양성 확보. 셋째, 홍수 위험 감소. 중국은 이를 위해 도심 곳곳에 빗물 정원, 저지대 공원, 습지, 도시형 숲, 녹색 지붕 등 다양한 생태 시설을 도시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어요. 습지나 녹지 공간이 단순히 예쁜 공원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는 물을 흡수해 저장하고 맑은 날에는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도시 자체가 거대한 생태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펀지 도시 개념은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실제 사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쿨리 빗물관리공원은 평소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쉬는 공원 역할을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공원 전체가 자연저수지처럼 변해 빗물을 모아두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도시는 홍수에 훨씬 강하고 녹지 공간도 더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구조예요.
같은 방식은 상하이의 링강 스펀지 시티 구역, 그리고 주하이 형춘 자유무역지구 같은 곳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모두 도시기능과 생태기능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구조라서 폭우가 와도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역할까지 하죠. 이 결과 홍수에 훨씬 강하고 녹지와 수변 공간도 풍부한 다기능 도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작동하는 셈이죠. 12. 항공 인프라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공항 설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소개할 이 프로젝트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바로 다롄진저우 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의 특별함은 그 위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은 이 공항을 육지나 기존 섬에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공항을 위한 인공섬을 새로 만들어 건설하고 있어요. 이 인공섬 공사는 2011년에 시작됐고 드디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모두 끝나고 다롄진저우 공항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바다 위 공항이 될 예정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섬을 만들고 그 위에 국제공항을 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거의 현실로 만들어냈죠. 13.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취 3D 프린팅 댐 프로젝트예요. 티베트 고원에 건설될 예정인 높이 180m 규모의 대형 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수력댐처럼 보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체 구조물을 3D 프린팅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 댐이 특별한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댐 전체를 땅바닥에서부터 3D 프린팅으로 쌓아 올린다는 점입니다. 초대형 3D 프린팅 장비들이 가정용 3D 프린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며 댐의 구조를 완성해 나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크레인, 트럭, 불도저 같은 중장비는 모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조종한다는 점이에요. 즉, 사람이 운전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고 모든 장비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정밀하게 움직이며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공사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위험한 현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3D 프린팅 댐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즉 2년이 채 걸리지 않는 기간 안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대형댐이나 초대형 구조물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을 수 있다는 기술적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건설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의 혁신이 3D 프린팅 댐 프로젝트 하나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14. 중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듈러 건설 방식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미니 스카이시티처럼 건물 전체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인데 중국은 이 공법을 고층 건물, 주거단지, 다리, 경기장 등 온갖 구조물에 일반화하려는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 주택도 모듈러 방식으로 주문 제작할 수 있어서 집 한 채를 통째로 공장에서 만든 뒤 트럭으로 운반해 땅 위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첫째, 공사 기간이 말도 안 되게 짧습니다.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면 집 한 채를 하루 만에 조립하기도 하고 조금 큰 규모라 해도 일주일 안에 완공될 정도예요. 둘째,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공장 생산 방식이라 낭비가 줄고 인건비도 크게 절감되죠. 셋째, 내구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안전 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모듈러 주택은 일반 건물과 견고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건설의 미래는 모듈러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15. 자동 상승 거푸집 오토클라이밍 폼워크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말 그대로 거대한 로봇처럼 건물을 타고 올라가며 층을 하나씩 찍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거푸집이라는 건 콘크리트를 부어서 형태를 만드는 틀 같은 건데 보통은 매번 설치하고 해체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자동 상승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압장치로 스스로 위층으로 올라가며 다음 층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업자들은 한 층을 완성하자마자 즉시 다음 층 공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만 이 장비는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의 건물에 가장 잘 맞아서 주거용 고층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에 주로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덕분에 중국의 고층 건설 속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16. 고속철도 선로 자동 시공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속철도 선로를 깔 때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초대형 자동화 장비들이 선로 부품을 실어 나르고 정해진 위치에 내려놓고 정밀하게 조정하는 일을 모두 맡아요. 이 장비들 덕분에 선로 시공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에는 선로를 운반하는 차량, 부품을 정렬하는 장비, 레일을 밀어넣는 트랙터 같은 기계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모든 장비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멈춰서는 일 없이 정교하게 협업하면서 작업을 이어가죠. 덕분에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자동화되어 있고 하루에 2km 길이의 고속철도 선로를 깔아버릴 정도의 속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이 시스템을 24시간 완전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17. 이번에는 터널 굴착 기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널 굴착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중국이 앞서가는 이유는 굴착기 자체의 성능과 규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사용하는 초대형 터널 굴착기는 길이만 해도 수백 미터에 이르며 한 번에 다차선 도로 정도의 폭을 통째로 뚫어낼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이 정도 크기와 성능을 갖춘 장비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리고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중국은 터널을 뚫을 지역의 지형과 안반 상태에 맞춰 굴착기를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암석, 불규칙한 지반, 높은 수압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장비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터널을 파내려 갈 수 있어요. 또한 중국의 많은 굴착기는 모듈식 구조라서 분해 운반 조립이 쉬워 산악지역이나 오지에서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터널 굴착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굴착 속도와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고 지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압력과 회전 속도로 자동 조정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중국의 터널 굴착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터널 굴착 기술 하나만 놓고 봐도 중국이 왜 건설기술 1티어 국가라고 불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18. 이번에는 드론을 활용한 자재 운송 기술입니다. 중국은 드론 기술을 일상 업무와 산업 전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드론으로 산비탈에 있는 농작물이나 자재를 나르기도 하고 소방대원들은 드론을 이용해 접근하기 어려운 고층 화재에 직접 소화제를 투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의 활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드론으로 자재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험준한 산악지형이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 현장에서는 드론이 태양광 패널 같은 자재를 빠르고 안전하게 운반해요. 이 방식은 기존의 인력 기반 운반보다 훨씬 저렴하고 위험 부담도 적고 속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 빠릅니다. 게다가 중국은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특수 드론까지 개발해 더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에도 자재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드론 기술은 특히 다리 건설 현장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의 한 대형 교량 공사에서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위험한 절벽을 건너서 케이블을 연결해야 했던 작업을 드론이 대신 수행했어요. 드론이 양쪽 절벽 사이를 날아가 케이블을 정확한 위치에 연결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건설 안전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죠. 19. 교량 상판 브릿지 데크를 회전시켜 설치하는 방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리 상판을 도심도로 위에서 바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리 상판을 도로 옆에서 미리 완성한 뒤 공사가 모두 끝나면 유압장치를 이용해 통째로 회전시켜 제 위치에 맞춰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 상판이 제 위치로 정확하게 회전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아래 도로는 단 한순간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차량은 그대로 달리고 그 위에서는 거대한 교량 상판이 회전 설치되는 거죠. 유압 시스템이 상판 전체를 부드럽게 들어올린 뒤
정확한 각도와 위치로 회전시키고 다리 기둥 위에 맞춰지는 순간 연결만 하면 시공이 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방식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 됐어요. 20. 다리 건설 기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중국은 이제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벽돌 쌓기도 자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로봇 벽돌 시공 시스템은 사람처럼 쉬지 않고 정확하게 정렬된 벽돌을 빠르게 쌓아 올려요. 사람이 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오차도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로봇은 추가 장비나 보조 인력이 거의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투입시키기만 하면 정확한 라인으로 벽을 올려버립니다. 하지만 건물은 벽돌만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로봇 미장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벽 전체에 미장제를 빠르고 균일하게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단 몇 분 만에 아주 넓은 면적을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현재 기술은 아직 사람을 100% 대체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발전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 완전 자동화된 건설 현장, 그러니까 사람 없이도 공사가 가능한 시대가 가장 먼저 중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가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1.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소재 한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자기치유 콘크리트입니다. 이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균열이 생기면 스스로 상처를 고치는 재료입니다. 외부에서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균열이 저절로 메워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으실 텐데 비밀은 콘크리트 안에 섞여 있는 특수 미생물입니다. 콘크리트가 균열로 인해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 그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면서 탄산칼슘을 생성해 균열을 메우는 방식이에요. 즉, 콘크리트가 깨지면 미생물이 마치 본드처럼 그 틈을 다시 봉합해버립니다. 이 기술은 실제 도로, 인도, 다리 등 수많은 인프라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펑하이 고속도로인데 이 도로는 자기치유 기능 덕분에 포트홀이 거의 생기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보도, 교량, 건물 외벽에도 이 자기치유 콘크리트를 도입하며 인프라 전체의 수명을 늘리고 있어요.